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런데 서양 사람들 보니까 자립정신이 좋아. 참 일품이. 매크무리 대학이 나오는 대학에 갔는데 그 대학 총장님이 남매를 두셨는데 아들이 여름철에 아르바이트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학자금이 부족인데 그 아버지가 총장님인데 총장님 앞에 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와가지고 차용증을 쓰고서 돈 가져가는 걸 내가 봤어. 요즘요 우리 여기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안 좋은 것도 안 했어. 나 여기 지금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나한테 뭐라고 할는지 모르겠는데 용서고 들으셔요. 딸 28살 먹여서 남이 가문에 보낼 때 다 28살까지 먹일 때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그저 이부자리 한 채 해서 보내면 되는 거거든. 예? 그런데 요즘 그저 자기 집은 아마 누님들 시집 보낼 때 아마 여러분하고 아마 굉장히 마음이 좀 상했을 거예요. 아니 앞으로 일평생 살아가면 50년 60년 살아갈 동안에 뭐 하려고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해가? 농도 내 복덕방에 가서 잠깐 방 하나 놀러 갔는데 어떤 젊은 내외가 애기 하나 안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방 있어요? 여자가 그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 방이 있지. 할아버지 우리 방은 12자 방이래야 돼요. 할아버지가 농이 12자구만. 방에다가 맞춰서 살아야 돼요. 농에다 방을 맞추려 댕겨야 돼요. 참 비경제적이야. 아 이게 참. 예?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왔다 갔다 하려면은 몇 번 이상 다녀야 되는데 캐비넷도 6만원 7만원짜리면요 옷 넣고 내복 넣고 이불 넣고 코트 걸고 하는데 다 있어. 처음에는 그거 가지고 생활을 하는겨. 예? 그리고 텔레비도 그렇지. 자기들이 알뜰하게 모아놓은 돈 가지고 자기들끼리 시장에 가서 요거 살까 저거 살까 해서 요렇게 해서 사다 놓는 텔레비래야 그게 더 애지중지한 거예요. 예? 왜 부모님 잡아가지고 말이야. 그러잖아도 딸 키우기 힘들고 그것들 고생시키고 예? 그 남이 가문에 보낼 때는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로 심려가 많은데 빚까지 져가면서 이건 참 잘못된. 서양 사람들은요 드렁크 하나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 자립정신 그 일품이에요. 요런 건 받아들이는 게 좋아. 근데 서양 사람 정신 받아들이면 안 될 걸 받아들인 거 그게 문제가 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것도 버릴 게 있고 버리면 안 될 게 있어. 버리면 안 될 것은 버려야 될 것은 아까 불신사상 같은 거 운명론적 사상 같은 거 이런 건 빨리 탈피할수록 좋은데 버리면 안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얼마 전에 서울의 관악구청이라고 하는 데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갔더니 거기 총무국장이라고 하는 분이 교수님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생겼네요. 뭔데요? 관악산에 약수터가 몇 개 있는데 그런데 서울 약수라는 건 이렇게 파가지고 물만 나오면 약수라는겨. 그런 약수면 뭐 이런 데는 뭐 전부가 다 약수게. 그런데 신림동 일대, 봉천동 일대 사람들이 그 약수를 뜨러 올라가는데 길 옆에 푸대 속에서 뭐가 꿈틀꿈틀 거리더래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열어보니까 한 80세 난 할머니를 푸대에다가 넣어서 갖다 버렸어요. 얼른 꺼내놓고 보니까
그 속에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있는데 메모지가 한 장 꽂혀있대. 그걸 빼보니까 이 할머니를 위해서 200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었으니 이 봉투 안에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인출해서 쓰고 이 할머니를 적당히 처리해 주시오. 이거 참 세계적으로요 제일 부모를 잘 모시는 나라가 우리 한국이었죠. 그런데 선생님도 29개 나라를 돌아봤는데 선생님이 뭘 하는 사람이냐면 해외교포들 정신교육을 맡고 있는 교수랍니다. 그러니까 해외교포 정신교육을 맡고 있기 때문에 해외 나들이를 비교적 많이 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부모를 제일 잘 모시는 나라가 스위스인 것 같아요. 스위스. 미국도요 부모를 다 양로원에 보내는 건 아니야. 이 케네디가 같은 그 집안은요 아주 전통적으로 부모를 잘 모시는 집안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에서도 다 부모를 양로원에 보내는 건 아니고 정신 나간 사람들이 양로원. 스위스는 부모를 제일 잘 모시는 나라로 서구 사회에서 아주 손꼽히는 나라. 그런데 문화가 들을 바에는 스위스 쪽 문화가 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느냐. 그 건전한 문화가. 그런데 우리 쪽에 들은 문화가 스위스 쪽 문화가 아니라 미국 쪽 문화. 미국 쪽 문화는 이게 잡탕 문화예요. 완전히 이건 아주 짬빵이야. 네. 수원에 가면 파장동이라고 있는데 수십억짜리 지금 양로원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6사람이 동업을 해. 근데 그분들이 무료 양로원이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유료 양로원이에요. 유료 양로원. 그 6사람이서 수십억 투자하기 전에 시장조사를 미리 했겠지요. 시장조사를 한 결과 시장성은 매우 좋다. 평가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이 조사한 게 또 하나 있겠죠. 일시적인 시장성만 좋으면 안 되겠죠. 장래성이 있느냐. 장래성은 더더욱 좋다. 지금요 맏아들들 시세는 약간 보합 시세. 둘째 아들들 시세는 약간 오름세를 탔어. 여기도 지금 둘째로 태어난 분은 그런대로 혼인말이 좀 있는데 마주로 태어난 사람은 지금 혼인말이 아마 좀 뜸을 거예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지금부터 20년 전까지만 해도 얼굴이 후덕하고 덕스러운 얼굴 보면 아 자네 따님 부잣집 만며느리 감으로 두셨구만. 그 기숙감 잘 뒀다는 평가예요. 근데 요즘 그 얘기가 없어졌어. 농촌을 가도 어촌을 가도 어딜 가도 없어졌어. 요즘 나는 과거 20년을 뒤돌아다 보면 앞으로 20년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 나는 예감이 좀 와요. 이 살기는 좀 좋아질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점점 자손들이 부모를 안 모시다 보면 부모들이 스스로 바깥으로 나가. 그러면 부모들끼리 노인들끼리 모여 그 양로원 되는 거예요. 몇 개면의 양로원 하나씩 어울려서 지어놓고는 자손들이 이웃집 아무개 아버지도 갔잖아요. 왜 아버지는 안 가셔요?
앞으로 20년 후에 그러한 사회가 전개 안 된다고 하는 보장이 우리에게 어떻게 있느냐. 지금 되어져 가는 양상을 봤을 때에 정말 예측 불허의 앞으로 20년. 선생님은 한 60 먹었어요. 그럭저럭 살다가 가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20년 후에 그 훗날 그 어린 것들한테 그러한 지경 당하기 전에 오늘 나교수하고 이 운동 같이 하자고요. 부모 메시는 바른 운동을 우리 어린 것들에게 우리 대에서 물려줄 수도 있고 우리 대에서 끊어질 수도 있는 여러한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 성동구 금호사가동이라는 데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면 180만 원짜리 세 방에서 사시던 75살 먹은 할머니가 음력으로 정월 초 이튿날 저녁에 연탄불 빼다 놓고 자살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직업은 뚝섬 비닐하우스에 비닐하우스를 지켜주고는 일당 4,000원거리를 하시는 할머니. 180만 원짜리 세방 75살 잡수신 할머니. 그런데 음력으로 정월 초 이튿날 저녁에 연탄불 빼다 놓고 자살했어요. 선생님은 그 신문지 조각을 가지고는 그 집을 찾아가 봤어요. 왜 찾아가 보는 거니? 유명한 전문의가 되려고 그러면 인턴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이 사회병리를 추방하고 우리의 의식구조의 잘못된 변화를 바로 고쳐나가는 길은 그런 현장을 답습해서 자료를 얻는 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장례를 치르고 난 바로 이튿날 안집 주인 보고 이 할머니가 왜 이렇게 돌아가셨느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몹시 고생하셨지요. 한참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 주인이 그런 말을 해요. 음력으로 정월 초 이튿날 저녁 때 둘째 아들하고 막내 아들하고 세배 왔더래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들, 딸이 7남매예요. 36살에 혼자 되셔가지고 할머니가 둘째 아들 보고 그러시더래요. 애비야,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몸도 이제 말 안 듣는다. 이 방 좀 빼가지고 너하고 같이 좀 살자 그러시더래요. 둘째 보고. 둘째가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막내 보고 또 애원하시더래요. 막내도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 아들들 왔다 간 다음에 당신이 피워놓은 연탄불 빼다 놓고는 자살해. 나는 그 할머니가 왜 자살한지를 나는 알아요. 더 가봐야 몸은 쇠약하고 더 가봐야 부차 한 일만 생기고 더 가봐야 자식들이 외면만 하겠고 차라리 내가 죽어 없어지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나는 그 사건 중에서 지금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는 왜 정월 초 이튿날 저녁 때 세배 갔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네요. 정월 초하룻날 뭐 했고 정월 초 이튿날 낮에는 뭐 했고 초 이튿날 저녁 때 세배 갔느냐. 처갓집에, 예. 그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응? 근데 나도 그쪽에 생각해 봤는데 나는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 그 아들이 할머니 댁에 저녁 때 간 이유가 있어. 저녁 때 간 이유가. 그건 뭐냐?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갔다 왔다고 그러고, 그러게 이제라도 가야 되지 않느냐고 간 거예요. 그 할머니가 돈이 많은 할머니였으면 초하는 날 간 게 아니에요. 석 달 동날 가서 생탄절이 벌어졌을 때 서로 자기 집으로 미시냐. 돈 없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자주 왕래하다 보면 돈 없는 어머니 자기 차지 될까 봐서 제가 잘 아는 가운데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두 아들을 잘 길렀어. 그런데 큰 아들한테도 어머니가 필요하고 둘째 아들한테도 어머니가 필요해. 아기를 서로 나가지고는 키워야 되는데 손주가 있어야 돼. 할 수 없이 큰아들은 큰아들 행세하느라고 어머니를 자기 집에, 둘째는 둘째대로 음성을 부리는 어머니는 하라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러다가 둘째가 이민을 떠났어. 근데 미국 가니까 정말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는 건 꼼짝 못해. 편지지를 자꾸 하는 겁니다. 형님 해달라는 대로 내가 다 해드릴 테니까 어머님만 보내주시오. 할 수 없이 어머니가 비자를 얻어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한 7개월 지났는데 어머니가 막 중풍이 드셨다. 중풍이 들었는데 보통 드신 게 아니라 반신을 완전히 못 써. 자,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 아무리 양심이 무딘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형님 보고 또 몇이라고 하겠어? 그러나 할 수 없이 기댈 건 또 형, 할 수 없이 전화를 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를 하는 태도가 언제는 데려가고 언제는 쓰다고 또 뱉느냐, 이런 식으로 또 나옵니다.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전화 응대 내용을 듣고 계시던 어머니께서 아이고 이제는 언제는 서로 뺏어가려고 하더니 이제는 서로 떠미는 일주일간을 복기를 끊으시고는 자살했어. 오늘 참 묘한 갈등의 시대입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 나보다 한 4살 아래인 분이 어머님 상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 조문을 갔더니 뭐 손님도 꽤 많이 왔더라고요. 그런데 뒷소문을 들으니까 이야, 뒷소문이 안 좋아. 그 집에 삼형제가 있는데 부줬돈이 한 500만 원 들어왔더래. 근데 상채빚으로 한 150만 원 나가고 300여만 원 남았더라는 게. 그런데 어머님 장례 치르고 난 그날 저녁에 그 부조금 접수대장을 놓고 앉아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 옆에는 또 부인 이렇게 3파전으로 앉아가지고는 요건 형 거, 요건 내 거, 요건 동생 거 가리다가 몇 개가 더블로 되는 게 있더래. 예를 들어서 형도 잘 알고 나도 잘 알고 동생도 잘 아는 거, 이 내 거라는 게요. 나보고 왔다는 게 이 손님이. 왜 그러냐? 그걸 나눠 가지려니까. 나눠 가지려니까 그것이 누구 거냐가 이제 문제지. 그거 가지고 나중에는 막 싸움이 벌어졌는데 참 볼 수 없는 광경이 전개됐더라니. 그런데 아버지가 없어졌어. 아버지가. 그래서 큰아들 손자가
직감이 이상해서 동리 주변을 찾아봤다는 게 목매서 죽어버렸어. 아버지가. 그 부인 장례 치른 날 저녁에 자식들이 부조금 놓고 싸우는 광경을 본 아버지께서 내가 더 이상 살아서 필요가 없다. 목매서 죽어버렸어. 뒤에 올라가. 그게 그렇게 할 겁니까? 장례 치르고 상채빚 갚고 한 300만 원 남았고 되려면 아버님 구조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렇잖아. 아버님 이름으로 농협에다가도 조금 해드리고서 아버님 필요하실 때 쓰셔요. 어머니 돌아가셔서 생긴 돈이니까 아버지 살아 생기는 쓰시도록 아버지한테 밀어드려야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어때요 여러분 내 말이. 막 분통이 터져봐. 지금 하는 짓들 보면 말이야. 아니 여러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야 잘하지. 그리고 아버님들 용돈 드리는 거 보니까 요즘 더럽게 드리더라고. 아니 용돈도 생각나면 드리고 생각 안 나면 안 드리고 그러면 아버님 예산상에 혼란이 오셔. 수입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너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좋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 아버님 용돈은 월 말쯤 해서, 근데 지금 아버님이 용돈 필요하신 분도 계시지만 할아버님 용돈도 마찬가지예요. 농협에 가서 10,000원권으로 석 장보다는 5,000원권으로 6장이 더 좋아. 쓰시 간편하게. 이왕이면 새 돈으로 바꾸는 게 좋고, 이왕이면 봉투에 넣는 게 좋고, 이왕이면 나나 아내 손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생겨나면 아이들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더 좋아. 근데 유치원 때는 시켜보면 그냥 갖다 드리는데 국민학교 5, 6학년 때 시켜보니까 가져가면서 자꾸 차쳤다 엎었다 몇 번씩 해봅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빼볼 것 같으니까 그걸 호찌그스로 찍었다. 그러면 잘못하면 불신사상이 유발돼. 아버지가 기분 나쁘게 내가 빼볼까 봐서 풀로 발랐구나. 그러면 아주 비교육적. 그렇게 하지 말고, 경아, 예? 할아버지 용돈 갖다 드려. 어느 경우에도 아랫목에서 건너방으로 집어던지구나. 우리 어른들 드릴 것은 반드시 공손한 태도. 할아버지 용돈 네가 갖다 드려. 애기가 가져가면서 모퉁이 돌아가면서 싹 빼봐. 매번 빼보니 매번 새 돈입니다. 매번 빼보니 매번 일정한 금액이네요. 매번 빼보니 매번 봉투에 넣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할아버지 용돈을 드리되 이렇게 정성껏 드리는구나 하는 아버지 어머니 고결한 인격을 보고 느끼고 닮고 자라야 그 자손도 인격자가 될 것 아니냐. 어떠세요? 농사는 1년 농사 잘못 지면 이듬해 농약 준비해가지고 잘 질 수 있어. 사람 농사는 한 번 잘못 져놓으면 두고 그 자손 때문에 엄청난 가정에 화가 미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나는 이제 우리 세대에 있어서 우리 민족의 가장 불신사상의 집약이 근대 사회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이제는 불신사상을 제거하고 그 불신사상 터전 후에 신의의 사상을 회복시키고 신의의 사상이 회복된다 하면은
우리는 무한한 발전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운명론적 사상 같은 거 여기에서 빨리 탈피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다음 세대에 물려주면 물려줄수록 가치가 있는 거, 부모 메시는 참다운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쳐야 되겠는데, 자연은 조물주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선물, 역사는 그 민족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번 서울의 아시안게임 때 북경에 부시장이 왔다 갔어. 신문에 안 나왔어. 근데 이 북경에 부시장이 와가지고는 자꾸 우리 국무총리를 만나자는 게, 근데 그게 의전상으로는 안 된다 돼요. 일개 부시장이 한 나라의 국무총리를 이건 의전상으로는 아마 안 되는 거냐. 그래 우리 국무총리께서 보신 끝에 대통령께 자, 이 북경 부시장이 자꾸 만나자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하고 의논의 말씀을 드렸던 거네. 그 대통령께서 노비 사람들 많은 데서 만나지 말고 저녁에 가만히 공관에다가, 국무총리 공관에다가 저녁 식사나 좀 만들어 놓고 한번 만나보라. 그래서 저녁 식사를 만들어 놓고 통역관을 내보내가지고 데리고 들어왔대. 저녁 식사를 하고서 그래 나를 만나려고 하는 의도가 뭐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 지금 쓰고 계신 컴퓨터, 왜 그 운동장에서 쓴 거 있죠? 그걸 사자고 그러더래. 그런데 그게 우리가 2년 전에 로스안젤레스에서 쓰던 미제를 6억 불의 흥정을 다 했던 거예요. 아시안 게임에 쓰고 서울대회, 서울 올림픽 대회에 쓰려고 6억 불의 흥정을, 구입 흥정을 다 했다가 우리 카이스트에서 자, 이거 우리 손으로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유보 한번 해보라. 그래서 LA에서 쓰던 것을 미비점을 보완해 가지고 순수한 우리 기술로 만들어졌는데 LA에서 쓰던 것보다 성능이 원하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알더래요. 근데 1990년에 아시안 게임 11회 대회를 북경에서 여는데 그걸 자기네가 사갈 마음이 있다. 그 국무총리가 팔아야 되는 건지 안 팔아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관계관 보고서 이거 팔아도 되냐고. 아, 물론이시라고. 얼마 받으면 되냐고. 우리도 6억 불 받으면 많이 남는다고. 총리께서 조금 깎아주시면 작고 7억 불 원가 들어간 게 7억 불이라. 한 푼도 안 갖고 7억 불에 계약했지. 그 계약을 마친 다음에 이번에 선수용으로 쓰신 버스 귀국 제품이래지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는 전부 우리 것만 썼거든. 아, 물론이라 그 VIP용으로 쓰신 승용차도 귀국 제품이래지요. 그렇다고. 근데 이 북경 부시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맹물이에요. 이 중공은 시장이 높으냐 부시장이 높으냐 그게 관계없어요. 당서열이 앞이냐 뒤냐. 그래 조자양이가 수상하니 중공
그런데도 실권자는 등소평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 부시장 이 사람이 당서열이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다음 11회 대회 아시안 게임 대회 조직위원장이고, 우리도 저렇게 버스 만들기는 만드는데 저렇게 좋게는 못 만든다고 솔직히 얘기하더라네. 그러면서 버스 10대, 승용차 10대만 우리나라에 좀 선물로 줄 수 없느냐. 선물로. 우리 총리께서 그것도 무슨 얘기냐. 사실은 귀국하고 우리하고는 국교 정상화도 안 된 나라고 통상 절차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귀국의 상품을 사가고 싶어도 못 사가지 않느냐. 10대씩만 그렇게 주면은 선물로 준 나라 것을 사가는 것은 국제도의가 아니냐, 상도의가 아니냐 그러더라네요. 그럼 그렇게 하라. 10대씩 기증서를 만들어가지고 줬대. 그 즉석에서 버스 300대, 승용차 300대, 옵세트 인쇄기 50대, 그렇게 주문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주문한 이 정보는 절대로 누설시키지 말아주시오. 그 원인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사갔다고 하는 걸 알게 되면 일본 사람 귀에 정보가 입수되게 되면 일본 사람이 그 정보를 북쪽에다가 준대요. 평양에다가. 그럼 평양 수뇌부들은 그 정보를 가지고 북경 수뇌부에다가 막 쏘아제킨대요. 왜 남조선에서 물건 구입했느냐. 이것도 우방국이냐. 그러면은 골치가 아프다. 그리고 사실은 귀국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떠날 때는 메이드 인 코리아로 넷대루가 붙어서 떠나는데 홍콩에 와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떨어지고 메이드 인 자펜으로 넷대루가 변화됩니다. 귀국의 제품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비싸게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로얄티를 일본 사람이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주문하고 하는 것은 제3국을 통하지 말고 인천항구를 통해서 막바로 자기네한테 보내주시오. 그리고는 기술진을 비자 없이 인천항구를 통해서 보낼 테니 컴퓨터 기술 교육을 시켜주시오. 선정이 벌써 끝났어. 36명이 와가지고 지금 컴퓨터 기술을 배우고 있어. 정식으로는 국교 정상화도 안 된 처지이기 때문에 맺어질 수가 없어. 아시안 게임이라고는 금메달 93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해.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상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상품이 제3국 홍콩 거치지 않고 인천항구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이제는 저 사람들 비자 없이 왔으니 우리도 제3국 비자 통하지 않고 막바로 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우리 민족의 승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조물주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역사는 그 민족이 만들어내는 작품입니다. 분명히 작년 아시안 게임은 그걸 안 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안 돼. 그런데 우리가 5,000년 역사 중에서
안타를 좀 몇 번이나 쳤느냐 하고 이렇게 좀 보니까 안타를 치는 적이 없어. 치는 적이 없어. 포볼로 나간 거 한 번 있대 보니까. 포볼로 나간 거. 그게 언제냐면 세종조 때. 그때 조금 반짝했어. 에? 세종조 때. 안타를 치는 적이 없어. 그런데 작년 아시안 게임은 분명히 안타. 분명히 안타. 그런데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죠? 안타를 많이 치고도 적게 친 팀한테 종종 지는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때는 산발 안타가 나오면 집중 안타를 쳐. 란나가 저만 치고 나갔는데 후속 안타가 없으면 란나가 죽어버려. 그런데 안타수는 많은데 내내 끌려가다가 말이죠. 2회 만점. 란나가 안타를 치고 나갔어. 다음 타석에 들은 타자가 적시 안타를 하나 날렸어. 그때 란나는 홈인 1대0 게임세. 끝나는 거. 매년 88년 올림픽 대회만 우리 민족이 멋지게 한번 실어 놓는 날이면 우리도 멋진 안타로 연결되면서 우리 민족의 승기가 이제는요. 나는 이 얘기 한마디 분명히 합니다. 오늘. 매년 88년 세계올림픽 대회만 우리나라에서 치르게 되고 무사히 치렀다 하는 날이면 우리 국민 소득은 3,500불을 향해서 집중해요. 이번에 중공 선수들이 왔었는데 그것도 신문에 안 난 건데 선생님이 올림픽 조직위원이에요. 헬싱키 올림픽 대회 때부터 올림픽을 여러 번 갔다 온 사람인데 그런데 이번에 아세안 게임 때 선수촌에서 이변이 생겼어요. 중공 선수들이 그렇게 몇백 명 왔는데도 말이요. 선수용으로 달러를 단 1달러를 못 가져온 거예요. 왜 하가 시작하지? 그러니까 딴 사람들 쇼핑몰로 다니는데 그냥 쳐다만 보는 거예요.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달러를 가져와야 여기 와서 바꿔서 쓰는데 달러가 없거든. 그러다가 화장실에 끼워놓은 화장지가 자꾸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자원봉사 요원들이 이렇게 보니까 중공 선수만 들어갔다 오면 없어지네. 그런데 여기가 볼로 우리가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뭐가 또 없어지는 거니? 그 세면대 쪽에다가 말이요. 일회용 칫솔, 치약, 비누를 이렇게 쭉 놨어. 이건 저희 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남의 쪽에까지 가서 다 가져오는 게요. 그게 이제 선수촌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선수 감독이나 한테 한마디쯤 얘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 걸 우리가 내버려두라. 모르는 척하고 계속 갖다 끼워놓으라. 왜 그러냐? 그거 휴지 매트러 값이야. 그까지 돈 얼마야? 그리고 걔들이 북경 쪽에서만 온 선수가 아니고 중국 10억 인구 가운데 선발돼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휴지 갖다 선전할 때 뭐라고 하겠지? 여기 닦는 거라고 하겠어. 여기 닦는 거라고 하겠어. 그거 뭐 분명한 거거든. 예? 계속 갖다 깨놨어. 그저 김포공항 나갈 때 그 백에 볼록볼록한 건 전부 그게 휴지라고. 근데 이런 것도 사실 신문에 낼 수가 있어야지. 예? 그 내면은 왜냐면 우리는 어떻게라도 해서 이제는 중공 대륙을 우리 상품화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품위를 좀 맞춰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데 이거 보시오. 내가 만나 좀 보시오. 그 선수들이 그렇게 하고 갈 때에 너무 안 됐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백 공장에서 백도 좀 얻고, 전자제품 공장에서 전자제품도 조금씩 얻고 해가지고 한 7, 8만 원어치씩 선물을 하나씩 해서 주었어. 이게 중공에 들어가가지고요, 우리 전자제품이 호가로 지금 팔리는데 말이야. 예? 야, 짱. 지금 우리 흑백 TV가 얼마나 팔리는지 몰라. 지금 중공은 200호, 300호 되는 부락에 흑백 TV 한두 대 정도. 이게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야. 우리보다 15년 정도 떨어졌더라고. 내가 계산하니까. 우리 15년 전에 흑백 TV, 예? 그때 한참 그때 뭐 여론가 뭐 할 때 말이지. 여러분 아마 기억날 거야, 그렇지? 예? 그 장욱제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 예. 그때의 동리에 그때 흑백 TV 말이지. 한두 대 정도 있을 때, 거기 벌써 15년 이상 전이거든. 딱 근데 우리가 웃을 거야 아닌 것이, 사실은 우리 지금도 말이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말이요, 휴지 쓰는 집이 지금 몇 집이나 돼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만 말이야. 네. 휴지 쓰는 집 별로. 지금도 신문지 이렇게 오려놓고 막 그러잖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집 이렇게 부드러운 거 이렇게 추려가지고 했잖아, 우리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새마을이 우리가 시작되면서부터 새마을이 정신운동, 우리 행동에 혁명을 가하면서부터 말이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승기를 타고, 그래서 어느 경우에도 이 새마을은 중간에 끝나면 안 돼. 새마을의 열기가 여러분에 의해서 불악에서 면으로, 면에서 군으로, 군에서 서울특별시로 어떻든지 이 새마을의 열기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위대한 계기가 마련되면 위대한 새 역사는 창조된다.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할 거 다 했어요. 자연은 조물주가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선물이고, 역사는 그 민족이 만들어내는 작품이라. 우리도 위대한 새 역사를 만들어서 우리 어린 것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다. 오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V CM,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